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성우 전지원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세상 모든 책의 첫 페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세상 모든 책의 머릿말, 서문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일대의 감성지능센터장인 마크 브래킷 교수의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그 뇌과학 과학자인 박문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고 한데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형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면 기술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명확하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운용하는 실행에 대해서까지 과학적인 입장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감정을 숨기려고 애쓸까? 자, 우선 쉬운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어째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언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그렇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매 순간 감정을 느낀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말이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곧 생각이 멈춘다는, 아니, 숨을 멈춘다는 뜻이다. 요컨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를 쓴다. 내밀한 감정은 두서없이 펼쳐지는 데다 불편과 혼란을 유발하며 심지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솔직하게 표출했다가는 쉽사리 상처 입고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기분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생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때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감추려 노력하며 종종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렇게 한다.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아이들은 부모이자 교사인 우리를 롤 모델로 삼아 영향을 받으며 배워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받은 명료한 메시지 탓에 아이들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위급한 메시지조차 금세 억누르고 만다. 지난날 우리가 그러했듯이. 책을 펼치고 겨우 몇 줄만 읽었는데도 여러분은 분명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감정 표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삼키고 억누른 감정은 결국 터지고 만다. 동료들과의 껄끄러운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폭발시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쿠키 한 통을 다 먹어치우기도 한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조차 잃어버려 내면이 무감각해진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지금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상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다. 감정을 알아채고 이해하고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하니
감정 제어는 말할 것도 없다.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는커녕 무시해버린다면 이를 다스릴 수도 긍정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도 없다. 나는 학자로서의 인생을 이 문제에 바쳤다. 교육계의 연구 결과와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감정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지 못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꾸준히 지켜봐 왔다. 다음 증거 자료를 살펴보자. 2017년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8%,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25%가 불법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 2017년 반명예훼손 연맹에 보고된 미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15년의 2배에 달한다. 20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46%가 학기 중 고도의 일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는 모든 직업군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된 간호사와 비슷한 수치이다. 2018년 갤럽 조사는 직장인 가운데 50% 이상이 직장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그중 13%는 끔찍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6년에서 2017년부터 미국 전역 196개 대학의 학생 셋 중 하나 이상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근심,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의 증가폭이 무려 27%에 달한다고 한다. 불안장애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며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25%가 이 질환을 겪고 있다. 우울증은 전 세계에서 정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정신건강 문제에 지출하는 비용이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관리, 치료, 상담 등 직접비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간접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감정 문제를 예방하기보다 이미 나타난 결과를 다루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려는 것 같다. 나는 감정을 억누를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나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나를 보살펴준 사람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뒤에서 이 부분에 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천부적인 통찰력을 지닌 극소수의 사람뿐이다. 그렇지 못한 나는 애써 배워야만 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술이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낭만적이든 실용적이든 예민하든 태평하든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이 기술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거의 전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학군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마 너를 물고 뜯을걸? 이라고 경고했다. 첫날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같이 줄을 서 있던 교장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 물었다. 그나저나 지금까지 제 강의 어땠나요? 그는 내 눈을 쳐다봤다가 이내 음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디저트가 맛있어 보이네요. 그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지 깨달았다. 불만을 듣는데 꽤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바로 그를 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관인 교육감도 내 의견에 완전히 동조했는데 다른 교장들도 교육감처럼 나를 신뢰해야만 이 학군에서 성공할 수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틀간의 집중 교육이 끝날 무렵 다시 그 교장에게 물었다. 지난번에는 이 연수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이틀간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나한테는 외국어 같았거든요. 고무적인 대답이었다. 이내 그가 말을 이었다. 감정을 표현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네, 머릿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인 마크 브레킷 교수의 감정의 발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